사이언스24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의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노석홍 특허전문위원과 함께 발명품과 또 신기술 특허 동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신기술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군사용 로봇에 대하여 특별히 휴대용 소형 로봇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휴대용 소형 로봇은 약 20kg급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병사가 휴대하여 이동할 수 있고 시가전, 동굴, 건물 내부, 지하 공동구 등의 불특정 환경에서 감시, 정찰 및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으로 탱크와 같은 무한 궤도형 바퀴를 보유한 차량형 로봇을 가리킵니다. 네, 군사용 로봇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휴대용 소형 로봇 기술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견마형 로봇 보통 한 1.5톤급의 무게가 있고요. 네. 사족 보행형 로봇은 평지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악지대라든가 건물 내부에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병사가 휴대하여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환경, 즉 시가전, 동굴, 건물 내부, 지하 공동구 등의 환경에서 감시, 정찰 및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격 주행 및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계단 등의 장애물 승월,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 전원이 소진되었을 때 대응이 가능한 자율복귀를 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산악지대나 계단, 그 밖에 여러 긴급 상황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휴대용 소형 로봇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군사용 로봇 기술의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미 육군은 2015년까지 전체 전투 차량의 3분의 1을 무인화 계획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경우는 자율주행 감시 로봇을 약 410억 원가량의 규모로 납품한 바가 있고요. 군사용 로봇 생산 대표적인 업체인 아이로봇사는 미 국방부에 정찰 로봇과 지뢰 탐사 로봇 등을 1,700대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예상 소요 대수는 4,000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09년도에 6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군사용 로봇은 약 1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휴대용 소형 로봇 기술에 관련한 특허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특허청의 분석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별 전체 특허 건수는 한국이 110건, 미국이 165건, 일본 181건, 유럽은 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수가 가장 많지만 어떤 질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미국이 가장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출원으로서는 아이로봇사가 1위, 한국의 삼성전자가 2위, 자동차 메이커인 토요타 자동차가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의 아이로봇사가 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비중이 가장 큼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로봇사의 장벽 특허를 극복해야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래의 전쟁의 모습은 과거 군인들이 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는 식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사람 대신 자율 기능이 장착된 로봇, 차량, 무인기 등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의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아이로봇사와 같은 선진 메이커들에 대한 정밀한 특허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까지는 미국 그중에서도 아이로봇사의 이 관련 분야 특허 능력이 좀 앞서가는 상황이군요. 예, 예. 네, 휴대용 소형 로봇에 대한 이 원천 기술 확보가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 IDC, 마이크로소프트, IBM, 정보통신사업진흥원, 삼성 SDS 등 기업 및 기관들이 올해 IT 분야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면서 특허 출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수지에서 59억 달러 적자를 기록,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적정기술 보급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과테말라, WIPO 등의 기술 지원을 한 실적이 있고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적정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특허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보도된 세 가지 이슈 중 김영민 특허청장의 적정기술 보급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특허청에서 이 적정 기술을 개도국에 보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적정 기술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적정 기술이란 최첨단 기술이 아니지만 최빈국과 개도국의 가난한 이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기술을 말합니다. 흙탕물이 많아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한 빨대 형식의 휴대용 정수기인 라이프 스트로나 가난한 농부들을 위한 발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관계용 페달 펌프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허청은 2009년부터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특허 문헌을 활용한 적정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제구호단체인 군 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사탕수수 껍질을 이용한 숯 제조 기술, 건조 망고 생산 기술, 흑벽돌을 이용한 적정 건축 기술 등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특허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런 적정 기술들을 고안해내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여기에는 그 4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 단계는 현지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현지에 직접 파견단을 보내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아이템 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파급성이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특허 기술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로열티를 지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3단계로는 만일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 해당 기술의 전문가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논의를 거쳐 적정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현지화하고 제품의 성능이나 기술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4단계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과 기술을 현지에 보급하는 일련의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현지 수요 조사부터 보급하는 일까지 정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런 적정 기술 보급 사업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